안녕하세요. 몽작가의 아이패드 클래스, 몽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꿀팁 시간입니다. 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될 꿀팁들이고요. 제스처 제어와 브러쉬 속성값을 변경하거나 프로크리에이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로 브러쉬를 제작합니다. 이 꿀팁들을 전부 다 설정을 변경을 해놓으시고 저와 같이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만의 브러쉬 폴더 만들기입니다. 브러쉬를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폴더라는 아래로 당겨 주시면은 위쪽에 플러스 버튼이 나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폴더명을 자유롭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는 뭉 폴더로 만들겠습니다. 입력해 주신 후 딴 데 아무데나 클릭하시면은 뭉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노이즈 브러쉬의 속성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그 다음에 터치업 폴더, 노이즈 브러쉬를 길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해 주신 상태에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나만의 폴더, 뭉 폴더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은 복제가 됩니다. 자, 복제된 노이즈 브러쉬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브러쉬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고요. 자, 브러쉬 스튜디오 중에서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크기를 조금 늘려볼 텐데요. 최대 크기에 있는 이 슬라이더를 우측으로 밀어서 최대로 맞춰주실 거예요. 자, 그리기 패드 쪽에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굉장히 거칠거칠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질감 표현이 덜 거칠거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레인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인 같은 경우는 질감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레인의 비율을 제가 슬라이더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낮추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값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전 한 25% 정도에 맞춰서 아까보다 조금 더 고운 느낌으로 표현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맨 아래쪽에 이 브러쉬의 가나요를 클릭해 주시고요. 노이즈 브러쉬를 클릭하여서 뭉 노이즈 브러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소프트 에어브러쉬의 속성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에어브러쉬,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소프트 에어브러쉬를 길게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신 걸 확인한 채로 뭉 폴더를 클릭해서 가져다 주시면은 복제가 됩니다. 자, 소프트 에어브러쉬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브러쉬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고요. 저는 이 소프트 에어브러쉬의 최대 크기를 한번 최대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서 최대 크기를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하여서 최대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러쉬에 관하여에 들어가서 소프트 에어브러쉬를 클릭하여서 뭉 소프트 에어브러쉬로 이름을 변경한 후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모노라인의 속성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그 다음 서예에서 모노라인 브러쉬를 길게 클릭해 주시고 움직이는 걸 확인한 채로 뭉 폴더를 클릭해서 놔주시면은 모노라인 브러쉬가 복제가 됩니다. 모노라인 브러쉬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브러쉬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 속성에서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를 변화를 줄 텐데요. 최대 크기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최대로 맞춰주시고요. 최소 크기는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없음으로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맨 위쪽에 있는 획 경로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에 있는 스트립 라인을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없음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 브러쉬에 관하여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모노라인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뭉 모노라인으로 브러쉬 이름을 변경을 한 후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포도나무 목탄의 속성값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목탄에서 포도나무 목탄을 선택해 주시고요. 포도나무 목탄을 길게 클릭하시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뭉 폴더를 클릭하시면은 이쪽에 놓으시면 포도나무 목탄이 복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목탄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럼 브러쉬 스튜디오가 실행이 됩니다.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속성에 들어가셔서 브러쉬 특성의 최대 크기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최대로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브러쉬에 관하열에 들어가서 포도나무 목탄을 클릭을 해서 뭉 포도나무 목탄으로 이름을 변경한 후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로 유용한 제스처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그림을 그리실 때 펜슬로 그리는 것 말고 뭐 손이라든지 이 손등, 이 바닥에 찍혀서 무언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없애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이어가 여러 개일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제가 여러 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가 지금 4개로 됐는데요. 여기서 무언가 계속 레이어 4번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레이어 1번인 이 핑크색을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레이어였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어의 개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 그때 사용하면 유용한 제스처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서 설정, 제스처 제어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레이어 선택에서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저는 근데 네모 플러스 애플 펜슬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거를 활성화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에서 터치 동작 비활성화를 활성화 시키시면은 이 상태에서 완료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손가락으론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대신 다양한 제스처들은 다 진행이 돼요. 뭐 뒤로 가기라든지 뭐 앞으로 가기. 근데 터치로만 그림이 그려지는 거를 지금 방지를 해놨고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 선택이죠. 네모 플러스 애플 펜슬은 옆에 있는 이 슬라이더 바에서 네모를 클릭하신 후 애플 펜슬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언가 깜빡깜빡이는 걸 보이실 수 있죠. 레이어 1번이 지금 선택됐다요. 맞네요. 자, 이번에는 네모 플러스 애플 펜슬로 파란색 부분을 선택하면 레이어 2번이 선택됐다고 깜빡하고 나오네요. 레이어 2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제스처들은 조금씩 속성값을 변경해 놓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의 속성값, 그 다음에 제스처들의 변경,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많이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고요. 더불어 뭉 작가의 아이패드 클래스 서적을 구매하시면은 좀 더 쉽게 아이패드 드로잉을 완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서적 구매 링크와 현장 강의 링크는 영상의 하단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